불안한 당신에게 13번째 사례입니다. 불안과 공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불안과 공황을 잘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 다니셨던 3년차 직장인이셨대요. 그런데 이제 야근하고 힘들고 손발 저리고 체하고 아프고 질식할 것 같은 증상이 있었는데 그냥 그러고 지내셨답니다. 늘 야근이죠. 요즘에 그래도 뭐 주 52시간 하면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어떤 직장 생활하는 게 만만하지가 않죠. 다들 야근이고 그렇게 힘드셨어요. 근데 친구가 좀 나와라 그래도 못 나간다고 하고 근데 몸이 계속 불편하신 거예요. 소화제도 먹고. 근데 이분이 항상 보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힘들고 이런 게 직장 상사의 질책이셨어요. 뭐 이런 거 틀리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속도가 느리냐 이런 거 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실수를 하고 나서 지적을 받으면 어차피 뭐 3년차 직장인이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꼭 악몽에 시달리고 그러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가장 큰 문제가 생겼던 게 회사의 임원진 앞에서 PPT, 프레젠테이션 하는 날이 생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다 준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얼마나 잘 하셨겠어 했는데 갑자기 발표 시간이 되니까 너무 불안해지고 숨차고 식은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못할 것 같아 못한다고 할까 이러다가 못한다고 하면 또 불이익 당할 것 같아 그러고 불안한 와중에 그냥 하신 거예요. 했는데 정말 어떻게 했는지 모른 거죠. 정신이 멍하고 머리가 하얗고 정말 참담했다고 합니다. 상사로부터 또 잔인한 지적을 받으셨죠. 어떻게 이따위로 발표하는 거야. 집중 못하고 어떡하냐. 그랬더니 또 그 질식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나오고 집에 있어도 그런 증상이 계속 있고 직장 가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들고 병원에 가셨대요. 병원에 갔더니 다른 과에서 쭉 검사를 하더니 뭐 몸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정신과를 한번 가보라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 정신과라니요? 그랬더니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이게 공황장애였다는 겁니다. 본인이 전혀 공황장애라는 인식을 하지도 못하고 지냈었는데 스트레스를 꼭꼭 숨기고 나는 그래도 대기업에서 근무한다는 프라우드하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살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분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꼭꼭 숨기고 살았는지 얘기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들이 좀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치료를 받아도 직장 상사들과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증상이 나오고 두렵고 그러셨답니다. 이게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이게 참 이분이 참 재밌는 게 이분이 그러니까 공황장애 요새 카페가 많거든요. 인터넷에 그런 카페 같은 게 있는데 그 카페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보고 저는 호감을 가진 여자분이 있었대요. 그 카페에 어떤 사진 올린 거 보고 좋아하는 느낌이 들었던 분을 병원 진료할 때 만났대요. 그 진료하면서 대기하면서 만나서 소위 얘기한 동료애를 느끼신 거죠. 혹시 공황장애 치료받으러 왔냐? 그러면서 어떻게 알았냐? 하면서 얘기하고 내가 봤다고 하고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나의 어떤 공황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상대를 얻으신 거예요. 우리가 보면 공황장애가 있으면 자꾸 숨기고 내가 공황장애 있는 게 무슨 핸디캡이고 큰 장애인 것처럼 생각해서 가족한테조차도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은 이것을 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고 치료가 확 한 단계 좋아지셨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를 숨기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하시는 것들이 치료의 첫 단추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어떤 수기에 대해서 정신과 선생님이 이 스트레스는 원래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너무 소진시키는 거다. 근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경쟁 사회를 살지 않습니까? 특히 대기업 같은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속을 너무 지쳐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아차리시고 그것을 먼저 좀 파악하셨어야 됐는데 그걸 못 하신 거죠.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 갖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불안이 확 올라오신 거잖아요. 대개 이런 분들이 우리가 공황장애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완벽주의, 뭐 예민한 성격, 깔끔한 성격 이런 거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직장 스트레스에 과음에 피로에 과민 상태가 겹치면서 공황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 거죠. 이분도 야근 계속하셨죠. 음주하셨죠. 업무 과중하죠. 그다음에 내가 일 잘 못하는 걸 내가 잘못됐다고 자기하고 동일시했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공황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왔을 때는 정말 내 삶이 내 습관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 필요하시거든요.
너무 뭐 심장이 뛰니까 커피 안 마셔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커피 마시는 것들이 내 컨디션을 얼마나 나쁘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하면 절대로 안 돼가 아니고 그걸 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나빠지는지를 잘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직장 생활은 이 프레젠테이션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남 앞에서 무엇인가 얘기를 해야 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가 중심이 돼서 어떤 걸 수행할 때 남의 시선을 봐야 될 때 나한테 집중된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훈련을 좀 하라 그러죠. 일부러 두려움을 그 상황에 노출되는 훈련을 해보라. 남들 앞에 남들 시선하에 내가 끄는 어떤 훈련을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뭐 괜히 지하철 2칸에서부터 저 칸까지 괜히 문 넘어서 가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힐끗힐끗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시선이 내 얼굴에 왔을 때 내가 견딜 수 있는 훈련도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회불안증이나 사회공포증 치료할 때 많이 하거든요. 괜히 식당에 가서 반찬이 필요하지 않은데 여보세요 여기 반찬 좀 더 추가해 주세요 라고 하다든지 화장실 가서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런데 한번 먼저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뭐 요청해서 거절당해도 할 수 없지만 남 앞에서 이렇게 부탁해보는 남 앞에서 좀 뻔뻔해지는 거죠. 그런 훈련들을 조금 해보는 게 좋죠.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공황이라고 하는 불안이라는 것들이 내가 취약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 정신과 선생님이 아주 멋있는 말을 써주셨는데 산에 있는 나무를 한번 보세요. 그 나무가 여러 나무들이 있지만 그 나무 하나를 가만히 보면 나무는 그 안에서 바람도 견디고 뭐 폭풍과 와도 비도 견디면서 거기서 서 있으면서 한 해 한 해 나이테를 먹어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내가 견디면서 때로는 불안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하면서 견디면서 살아왔던 거고 내가 공황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상해서 문제가 있어 생기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과중되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이상한 반응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평상시에 내가 몸이 지치고 힘들지 않게 좀 잘 모니터링 하시고 또 지치고 힘들면 그걸 평상시에 이완을 잘 하시면서 지내봐 주시라라고 정신과 선생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